여러분 안녕하세요. 볼리TV 성욱입니다. TVN과 티빙의 유로 2020 중계 재밌게 보고 계신가요? 저는 아무래도 한창 유럽 축구 중계할 때 비하면 나이도 좀 들었고 또 오랜만이라 그런지 굉장히 처음에 좀 떨리고 그랬었는데 요즘에 좀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더 좋은 중계를 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또 준비를 하고 또 더 좀 파트너십도 더 좀 많이 끌어올려야겠습니다만, 아무튼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분들하고 일하게 되는 그런 어떤 설렘을 느끼면서 하루하루 매일 한두 경기씩 밤샘 중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좀 이게 밤을 샌다는 거 자체가 참 쉽진 않은데 여러분들께서 또 함께 재밌게 봐주시고 계시니까 또 힘을 내서 많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간만에 본업을 열심히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하루하루 감사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유로 2020 관련 컨텐츠의 새로운 시도입니다. 유로 2020 빅매치 승부 예측 시간인데요. 종종 찾아오겠습니다. 주요 경기의 결과나 흐름을 간략히 예상을 해보고 승부가 어떻게 끝날지 예측까지 해보는 그런 순서인데요. 세계 유수의 베팅 업체들의 예측, 그리고 우리 풋볼리스트 기자들의 예측까지 함께 소개를 해드립니다. 오늘의 대상 경기는 C조의 빅매치죠. 네덜란드와 우크라이나의 그 시합인데요. 18일 새벽 4시니까 이제 킥오프가 얼마 안 남았네요. 두 팀은 다 대다수 전문가들이 조 1, 2위로 예상을 하고 있는 팀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단연 네덜란드의 조 1위 확률이 높은 걸로 나오고 있는데 당연한 일이죠. 네덜란드는 데파이, 베이날둠, 더용, 데브라이, 그리고 1차전에 결정했던 덜 리우트까지 정말 쟁쟁한 선수들이 즐비한 팀입니다. 더브르 감독의 유일한 약점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선수진이 굉장히 좀 화려한데, 1차전에서도 셰프첸코 감독이 이끄는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3대2 승리. 네덜란드에서는 이제 오른쪽 풀백 둠프리스 선수의 활약이 아주 돋보였습니다. 이 친구 제가 볼 때는 머지않아서 빅클럽 갈 것 같아요. 지금 이제 PSV 에인토건 뛰고 있는데, 자, 이날 네덜란드가 넣은 3골에 모두 직간접적으로 관여를 하면서 아주 인상적인 강한 그런 어떤 그 각인을 팬들의 머릿속에 딱 새겼습니다. 반면에 오스트리아는 바이에른 뮌헨에서 쭉 뛰다가 최근에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했죠. 이 나비드 알라바의 활약이 인상적이었는데요. 이날 주장원장을 차고 나와서 최후방에서 플레이했습니다. 사실 소속팀 바이에른 뮌헨에서는 산티팩을 많이 봤습니다만, 대표팀에서는 주로 이제 왼쪽 풀백이나 주로 아니면 왼쪽 공격 쪽을 많이 봤었는데, 이날은 포다 감독이 좀 과감하게 중앙 수비를 좀 맡겼습니다. 북마케도니아와의 1차전에서 이제 센터백 기용이 되면서 수비를 잘 이끌었는데, 공격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날 공격이 잘 안 풀렸거든요. 후방 포지션이 좀 약간 전진 배치가 됐는데 올라가자마자 또 여기서 앞서가는 골을 만들어내는데 직접적으로 또 기여를 했습니다. 오스트리아 전술의 핵심 자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오스트리아는 1차전에서 골을 터뜨렸던 공격수 아르나우토비치가, 제가 그 오스트리아 질라탄이라고 중계도 소개해드렸는데 팬들 사이에서는 짭라탄이라고 불린다고 하더라고요. 성질머리나 외모는 질라탄하고 비슷한데 실력은 그만큼 안 된다 이런 건데, 아무튼 이 친구가 출전을 못합니다. 네덜란드전에 1차전에서 조커로 투입이 돼가지고 골을 넣긴 했는데 플레이 움직임도 나쁘지 않았고, 2차전에서도 포다 감독이 선발로 원래 출전을 시킬 예정이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북마케도니아전에서 골 넣고 입을 함부로 놀리다가 UEFA로부터 한 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습니다. UEFA의 징계 사유는 다른 선수를 모욕했다 이건데, 오스트리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타격이 크겠죠. 하지만 오스트리아 입장에서 좀 다행일 수도 있는 게, 사실 아르나우토비치가 이날 대회에서 아주 추방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봤거든요. 왜냐하면 이 친구가 이날 추가골을 터뜨린 뒤에 골 뒤풀이를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인상을 잔뜩 구기면서 뭔가 막 떠들었어요. 골을 넣었는데 이 사진이 아주 잘 나왔는데, 사실 저는 중계하면서 누구한테 저러는 거지 좀 파악이 안 됐는데 이 사진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이날 아르나우토비치가 상대팀 레프트백인 북마케도니아의 리즈 유나이티드 수비수죠, 알리오스키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계속 뱉었다고 해요. 네 엄마 이런 내용이었다고 하는데, 진짜 교양 쩔지 않습니까? 축구 선수가, 그것도 이제 유로라는 나라를 대표해서 나온 경기에서 골 넣고 하도 뭐라고 계속 짓거리니까 나이가 더 어린 주장 알라바가 아르나우토비치의 주둥이를 그냥 확 틀어지고 닥치라고 하는 장면이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이때 아르나우토비치가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했다 이런 얘기들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르나우토비치 본인이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화들짝 저는 인종차별주의자가 아닙니다 이런 이제 오해라는 해명을 올리기도 했는데, 아무튼 UEFA가 조사를 따로 했고 인종차별 발언은 없었다,
상대 선수 모욕에 대해서만 책임을 물으면서 이번 네덜란드전 한 경기만 출전 금지 조치를 내린 겁니다. 이게 징계가 너무 약한 거 아닌가 싶은데, 아무튼 알려진 대로 아르나우토비치는 이제 세르비아계고요. 상대팀의 알리우스키는 이제 알바니아계입니다. 두 민족이 역사적으로 이제 원수지간이고 첨예한 대립 관계에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튼 이런 것들이 경기에 좀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싶은데, 아르나우토비치 쪽에서는 상대가 먼저 도발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모양인데, 아무튼 쓸데없는 민족의식 과잉이 축구장에 좀 불필요한 그런 논란을 불러일으켰고요. 이 만약에 인종차별적 멘트를 했다면 정말 유로 폭파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UEFA가 그런 말은 없었다고 하니까, 아무튼 오스트리아 입장에서는 네덜란드전 안 그래도 힘든 시합인데 쓸 수 있는 무기 하나가 사라진 셈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합에 대한 현지 또 여기 대한민국 축구 전문가들, 풋볼리스트 기자들의 예측은 어떤지 김동환 기자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볼리핑 판 기자입니다. 진정한 챔피언을 찾는 유럽 최대의 축구 페스티벌 유로 2020이 한창입니다. 볼리형 서영욱 해설위원은 TVN과 티빙을 통해서 매일 밤 여러분에게 생생한 유로 2020의 현장을 전하고 있죠. 그 기간 동안 잠시 볼리TV의 볼리핑을 통해 주요 경기의 승부 예측을 전합니다. 풋볼리스트 기자들의 승부 예측만 전하면 심심하겠죠. 그래서 유럽 최고 스포츠 분석가들의 냉철한 판단을 모았습니다. 세계 최대 스포츠 베팅 업체들의 경기별 배당을 살펴보고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C조는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우크라이나, 북마케도니아가 편성되어 있는데요. 1라운드에서 오스트리아와 네덜란드가 각각 1승을 거두었습니다. 골득실에서 앞선 오스트리아가 1위, 네덜란드가 조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양 팀의 이번 대결은 사실상 조 1위를 가르는 중요한 경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지난 1차전 우크라이나와의 경기에서 3대2로 승리했습니다. 타상 공세를 펼쳤지만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전반전에만 네덜란드가 11개의 슈팅을 때렸지만 후반에야 골문을 열 수 있었습니다. 맞서는 오스트리아는 1차전 북마케도니아전에서 사상 첫 유로 대회 승리를 기록하며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아르나우토비치, 그리고리치 등 장신 공격수를 필두로 토너먼트 진출을 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르나우토비치가 지난 경기에서 상대 선수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해 한 경기 출전 정지에 징계를 받았다는 소식이 있었죠. 정말 중요한 네덜란드전에서 엄청난 전력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스트리아의 프랑코 포다 감독은 첫 승리라는 첫 번째 목표를 달성했다. 네덜란드는 조에서 가장 강한 팀이다. 하지만 우리도 자신감이 넘친다. 아르나우토비치가 결정하지만 스쿼드에 좋은 옵션들이 많다. 전술적으로 변화를 줄 수도 있다라며 담담하게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역대 전적에서는 네덜란드가 8승 4무 6패로 앞서 있습니다. 양팀은 1933년 12월 첫 대결을 펼쳤는데요. 1992년 5월 이후 펼쳐진 6차례 대결에서 네덜란드가 모두 승리했습니다. 가장 최근 대결은 2016년 6월 펼쳐진 친선전이었고 네덜란드가 2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양팀의 18번 맞대결에서 무득점 경기는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2골 이상 나온 경기가 13회, 3골 이상 나온 경기가 9회에 이르는 만큼 이번 대결에서도 난타전을 기대합니다. 볼리TV가 세계 최대 스포츠 베팅 업체 20곳의 배당률을 조사했습니다. 모두 네덜란드의 승리를 예상했습니다. 20개 업체 평균 배당률은 네덜란드 승리 1.57배, 오스트리아 승리 5.95배, 무승부 4.18배로 조사되었습니다. 배당률이 낮을수록 확률이 높다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 네덜란드 승리에 1,000원을 걸면 승리 시 1,570원을 받습니다. 반대로 오스트리아 승리에 1,000원을 걸고 승리할 경우 5,950원을 받습니다. 정말 짜릿하죠?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하이리스크 패가망신 둘 중 하나입니다. 해외 유명 축구 클럽 경기장 광고나 유니폼 스폰서 등으로 눈에 익숙한 업체 몇몇 곳의 배당률도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대부분 업체들이 네덜란드의 압도적인 승리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오스트리아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죠. 아무도 모릅니다. 스포츠 도박사들의 예측이 빗나가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축구공은 둥글게 생겼습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즐길 수 있는 스포츠 토토의 배당률도 역시 네덜란드의 승리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풋볼리스트 기자들의 승부 예측과 한 줄 평도 함께 소개합니다. 여러분들도 댓글을 통해 네덜란드와 오스트리아 경기 승자를 예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댓글이 성지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대한민국 국민이 이들 해외 베팅 업체에서 실제로 베팅에 참가하면 불법입니다. 해외에서는 합법 업체일지라도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불법입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이 여러분을 철창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대신 한국에서는 스포츠 토토를 통해 베팅에 합법적으로 참가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과도한 베팅은 패가 망신의 지름길입니다. 혹시라도 베팅에 참가할 분들은 적법한 경로를 통해 소액으로 유로 2020에 재미를 더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볼리핑이었습니다.